단말에오는 한시조례 기능사 마지막 제7회 모의고사 볼게요. 정답 및 해설은 218쪽을 피시면 되시고요. 1번 미생물 살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외선. 자외선이 인체에 주는 작용은 뭘까요? 살균작용, 색소 침착, 비타민 D 합성, 시력장애, 피부의 모세혈관 확장시켜 홍반을 일으킨다. 피부암 유발. 소독약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한 거 볼게요. 사용이 간단할 거, 살균력이 강할 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소독 대상물에 대한 부식성이 없을 것. 해설 볼게요. 소독약품의 구비 조건, 살균력이 강할 것, 사용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할 것, 인축에 대한 독성이 작을 것, 소독 대상물의 부식성과 표백성이 없을 것, 용해성이 높으며 안정성이 있을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다음 중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식품은 바나나죠. 자,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과일은 뭘까요? 사과죠. 저온 저장의 효과,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다. 효소 활성이 낮아져 수확 후 호흡, 발화 등의 대사를 억제할 수 있다. 영양 소실의 속도를 저하시킨다. 살균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해볼게요.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 변질, 부패 방지, 걷는 개선, 품질 계량 유지. 해서 볼게요. 식품 첨가물의 기능, 식품의 변질, 부패 방지, 영양가와 신선도 보존, 맛 증진, 조직감 향상, 향과 색깔 증진. 유지나 지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비, 열, 산소 등과 접촉하여 산패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은 뭘까요? 산화방지제. 해서 볼게요. 보존요란 보존 식품 저장 중 미생물에 의해 일어나는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 살균제란 식품의 부패 미생물, 감염병 등의 병균을 살멸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 산민요는요, 식품에 적합한 신맛을 부여하고 미각의 청량감과 상쾌감 자극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시간. 자, 식품 제조 가공업은 8시간, 식품 운반업 4시간, 용기류 제조업은 6시간, 식품 접기업도 6시간이죠. 정리할게요. 자, 해설 8번.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공유 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요, 8시간. 식품 운반법,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보존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4시간. 식품 적개역을 하려는 자, 집단 크시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요,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겠죠. 주방 내 주요 교차 오염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은 나무 재질의 도막, 주막바닥, 트렌치 등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교차 오염 발생 가능성은 많은 양의 식품을 원재료 상태로 들여와 준비하는 과정에서 높아진다. 교차 오염을 방지를 위해서 행주, 바닥, 생선, 취급 코너에 집중적으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청결 상태의 유지와 식재료의 관리가 필요하다.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뭘까요? 선모증. 오징어, 대구 잘못 먹으면 아니사키스. 소고기는 무구조증. 송어와 연어는 광절혈 교초증. 살모넬라균의 식품 오염원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뭘까요? 가금류 플러스 난류, 육류이죠.
한우성 질환자에 의해 감염되는 대표적인 식중독은 뭘까요? 황새, 포도, 상구균. 식품과 독성분이 연결된 거. 자, 대두는 사포닌, 조개류는 삭시토신, 그다음에 독미나리는 시큐토신, 모시조개, 바지락은 페네르핀, 보건은 테트로도톡신. 어묵 제조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생선에 소금을 넣어서 익힌다. 설명 볼게요. 어묵은 생선의 살을 으깨어 소금 등을 넣고 반죽하여 응고시킨 식품으로 단백질 마이오신이 소금에 녹는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며 다량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뭘까요? 주석이죠. 회복기 보균자에 대한 설명. 질병의 임상 증상이 회복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병원체를 지닌 사람이죠.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급식하고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을 포함하고요.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 병원, 사회복지시설 및 급식시설은 포함되죠. 식품위생법령상 소분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은 뭘까요? 벌꿀 제품이죠. 식품위생법령상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사항과 관할 관청은 어딜까요? 자, 음식점 영업은 영업을 신고하고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구청에 관할 관청에서 신고를 해야겠죠. (21번) 식품접기급 중 시설기준상 객실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은 어딜까요? 휴게 음식점 영업이죠. 설명 볼게요. 휴게 음식점 또는 제과점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고요.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의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죠. 현기성 하수 처리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임호프탱크법, 부패조 처리법이 있죠. 자, 호기성 처리법 방법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살수여상법, 활성온이법, 산화지법, 회전원판법. 밀가루와 물을 섞은 반죽을 채 걸러 물로 계속해서 씻어주며 나게 되는 단백질은 뭘까요? 글루텐. 다음 중 결합수의 특징, 용질에 대해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 못한다. 대기 중에서 백도로 가열하면 쉽게 증발이 되지 않는다. 당질의 기능에 대한 설명. 당질은 1g당 4칼로리를 공급한다. 혈당을 유지, 단백질을 작용을 한다. 당질은 섭취가 부족하면 저혈당으로 뇌의 포도당 공급이 적어지며 심하면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고요. 또한 온몸이 에너지 부족에 빠지고 피로감에 생길 수가 있죠. 유지류에 대한 설명.
지방이 주성분이 식품, 중량 비해 칼로리가 높다. 튀긴 기름은 발화점이 높은 것이 좋다. 포화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보다 융점이 높다. 필수 지방산은 뭐가 있을까요? 리놀레산, 아라키도산. 무기질만 짝지어진 건 뭐가 있을까요? 칼슘, 인, 나트륨, 플러스, 칼륨, 염소, 철, 구리, 마그네슘, 아이오딘. 말리버섯이나 생선의 간에 많이 들어있으며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은 뭘까요? 비타민 D. 비타민 C는요, 채소와 과일. 비타민 K는 녹색 채소, 동물의 간, 양배추. 비타민 E는요, 소맥, 배아유, 쌀겨, 옥수수 기름, 면실류. 비타민 A의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뭘까요? 당근이죠.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흡수되어 비타민 A로 변환이 된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에 작용하는 물질의 생성재료로 되기 때문에 시력의 회복이나 야맹증, 눈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이죠. 사과의 갈변 촉진 현상에 영향을 주는 효소는요, 폴리페놀 옥시데이스. 다당류를 가수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레이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라이페이스, 비타민 C 파괴하는 효소는 아스코비네이스. 관장이나 된장의 착색은 주로 어떤 반응에 관계할까요? 아미노 카보닐 반응. 식품의 색소에 관한 설명. 녹색 채소에 있는 엽효소 색소는 산에 약하므로 식초와 만났을 때 클로로핀이 황갈색 색소인 페오피틴으로 변한다. 카로티노이드 색소에는 카로틴과 잔토필이 있다.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상선 용액에서 흰색, 와칼리 용액에서는 황색으로 변한다. 육류나 동물성 색소 중 근육 색소는 마이오글로빈,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이 있다. 육류나 어류의 구수한 맛을 내는 성분은 이노신산. 호박산은요, 청주와 조개류의 신맛 성분.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 성분. 나리진은 장미료의 일종으로 쓴맛을 성분을 갖고 있죠. 감미재료와 관계 있는 거 사탕무, 사탕수수, 스테비아죠. 정향은 꽃보리를 내는 향신료. 식품의 풍미를 증진시키는 방법. 부드러운 채소 조리 시 그 맛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조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편육을 삶을 때에는 끓는 물에 넣어 근육 표면이 빨리 응고되게 하는 것이 좋다. 국물을 만들 때 방향 채소를 넣으면 향이 더 좋으며 국물이 식은 다음 굳어진 지방층은 걷어낸다. 생선을 조릴 때 생선을 넣어야 표면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맛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살도 부서지지 않으며 비린내도 덜하다. 두부의 응고제 중 간수의 주 성분은 염화마그네슘 MgCl2. 한천에 대한 설명. 재화되는 성질이 있고 양자피랑 양갱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미생물의 배지에 이용되죠. 한천은 우뭇가사리 홍조류에서 얻는 거죠. 40번 일반적인 식품의 구매 방법. 육류, 어패류, 채소류는 매일매일 신선하게 구입하는 것이 좋고요. 쌀은 1개월분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처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자주 구매하지 않아도 되죠.
판매 원가는 총 원가에 무엇을 더한 것인가? 2. 식품을 계량하는 방법. 액체는 원하는 양을 담은 뒤 눈높이를 맞춰 익는다. 흑석탕은 용기에 꾹꾹 눌러 담은 후 계량 전 채로 쳐야 하는 것이 용기에 꾹꾹 눌러 담은 후 윗면을 평평하게 깎아 계량한다. 마가린은 실온에서 계량컵에 꾹꾹 눌러 담아 측정한다. 꿀같이 점성이 있는 것은 계량컵을 이용한다. 계량 전에 채로 쳐야 하는 것은 밀가루죠. 뜨거워진 공기를 팬으로 강제 대류시켜 균일하게 열이 순환되므로 조리 시간이 짧고 대량 조리에 적당하나 식품 표면이 건조해지기 쉬운 조리기기는 컨벡션 오븐. 녹색 채소 조리 시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녹색이 선명하게 유지된다. 식혜를 만들 때 당화 온도를 60도 정도로 하는 이유는 아밀레이스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전분의 호화와 점성에 대한 설명. 곡류는 서류보다 호화 온도가 높다.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빨리 호화된다. 높은 온도는 호화를 촉진시킨다. 알칼리성을 첨가하며 가수 분해를 일으켜 호화를 촉진시킨다. 찰쌀밥의 노화지연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거 볼까요? 아밀로, 팩틴. 습열 조리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 거. 편육, 장조림, 꼬리곰탕이죠. 습열 조리법은 삶기, 찌기, 끓이기가 있죠. 불고기는요. 건열 조리법이죠. 고기의 질긴 결합 조직을 부위를 물과 함께 장시간 끓였을 때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화되어 연해진다. 달걀의 기포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식초. 설명 볼게요. 달걀에 남백을 저을 때 기포가 생기는데 기름, 우유, 설탕, 소금 등은 기포 형성을 방해하고 오렌지 주스, 식초, 레몬즙 같은 산성은 띄는 것은 기포 형성에 도화를 주죠. 육류의 직화구이 및 훈연 중에 발생하는 발암 물질은 벤조피렌.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로 석탄, 석유, 목재 등을 태울 때 불안전한 요소로 생성된다.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이죠. 생선의 조리에 관한 설명. 선도가 낮은 생선은 양념을 담백하게 하면 비린내가 강하게 난다. 지방 함량이 낮은 생선보다 높은 생선으로 구이를 하는 것이 풍미가 더 좋다. 생선 조림은 오래 가열하면 살이 부서진다. 생선에 소금을 뿌려두면 생선살이 단단해진다. 기름의 발연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유리지방산 함량이 많을수록 발효식품에 해당되는 거. 김치, 된장, 맥주, 간장, 청국장, 고추장, 두류, 식초죠. 두류는 비발효식품이죠. 수란을 뜰 때 끓는 물에 이것을 넣고 달걀을 넣으면 남백의 응고를 돕는다. 생선을 조릴 때 이것을 가하면 뼈가 부드러워진다. 기름기 많은 재료에 이것을 사용하며 맛이 부드럽고 산뜻해지는 거. 이것이 뭘까요? 식초죠. 자, 설명 볼게요. 식초는 남백의 응고를 돕고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기도 하며 뼈까지 부드럽게 한다. 또한 식품의 색소에서 엽록 속에는 녹가색으로 변하고 안토사이아닌 색소는 붉은색으로 변한다. 밥맛에 영향을 주는 인자.
반맛 결정은 일반 성분 중 수분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중요하죠. 단백질 함량은 쌀의 식리와 관계가 있는데 전분의 호화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국이나 전골, 편육 등 오랫동안 끓여야 하는 음식을 할 때 소고기 부위로 옳은 것은 사태, 양지머리죠. 전을 부칠 때 사용할 재료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기와 해물은 익으며 수축하므로 다른 재료보다 약간 크게 썬다. 두부는 면보로 물기를 짜서 곱게 으깨어 사용한다. 꼬치용 고기 부위는 살코기 부위로 한다. 섭산적처럼 재료를 다져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고기의 힘줄이나 지방을 핏물을 제거하여 곱게 다지는 것이 좋다. 등심과 이어진 부위에 안심을 에워싸고 있고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다. 스테이크, 로스구이, 샤브샤브, 불고기 등에 알맞게 사용하는 이 소고기의 부위는 채 끝. 볶은 음식을 식기에 담아낼 때의 알맞은 담은 양은요, 식기의 70에서 80%죠. 여기까지 단만 외우는 항시조리 기능사 모의고사까지 문제풀이 해설 다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